네, 반갑습니다. 부자 클리닉의 닥터 송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법인이 이 주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법인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죠. 약 3%까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죠. 매우 강력합니다. 자, 이 6.17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이 이 주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제약이 생겼는데요. 과연 지금도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오늘 이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취득세 부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이 이 취득을 하게 되면 약 1.1%에서 3.5% 정도의 이제 취득세율이 나오게 됩니다. 즉 실거래가 6억 원 이하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1.1% 정도가 되지만 9억 원 초과 그리고 85제곱미터 이상에서는 3.5% 정도의 취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1.1%에서 3.5%의 취득세가 나오는데 어떤 특정한 요건에서는 이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 특정한 요건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에서 취득세 중과 요건. 첫 번째, 수도권 과매력제 권역 내 법인입니다. 수도권 과매력제 권역 내 법인이 설립된 지 5년 이내 법인이어야 됩니다. 설립된 지 5년 이내의 법인이 수도권 과매력제 권역 내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되면 이때는 취득세가 1.1에서 3.5%의 세율이 아니고 5.3%에서 8.1%에 이렇게 높은 취득세가 중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굳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중과를 받으면서 취득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 5년 이상 된 법인을 매입을 해서 주택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이 매입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제 휴면 법인입니다. 간혹 이 휴면 법인을 잘못 구입을 해서 취득세 중과를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휴면 법인이 아닌 정상적인 5년 이상 된 법인을 매입을 해서 구입을 하면 된다. 또 하나는 수도권 과밀역제 권역 밖에 법인을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형식적으로 수도권 과밀역제 권역 밖에 법인을 설립하면 되지 않고요. 반드시 이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반드시 실질적으로 수도권 과매력제 권역 밖에 법인을 신설을 하고 거기에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춰놓고 그리고 반드시 그쪽으로 출퇴근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의사결정도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 후에 매입을 하면 됩니다. 즉 수도권 과밀역제 권역 내에서 5년 미만 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인이 주택을 취득을 하기 전에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 후에 매입을 하게 되면 또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취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은 보유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재산세와 종부세. 과연 보유 측면에서는 개인과 법인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보도록 할게요. 자, 재산세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곱하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지금 현재는 60%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이제 재산세가 나오게 되는데 이 재산세는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물건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누진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표에 보면은 이제 6천만 원 이하는 0.1%, 그리고 3억 원 초과는 0.4%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측면에서는 법인과 개인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종부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종부세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을 좀 보도록 할게요. 개인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 주택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뺍니다. 공제액은 지금 현재 1주택자는 9억 원을 빼고요. 다주택자는 6억 원을 뺍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고, 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재 2020년도에는 90%, 2021년도는 95%, 2022년도에는 100%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율을 곱한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를 빼게 되면 이제 종부세가 나오게 되는데, 이 세액공제는 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 상당액을 빼줍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해서 또 세액공제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초과세에 대해서도 또 공제를 해줍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빼주게 되면 종부세가 나오게 되는데, 자, 종부세 보면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일반과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어떤 테이블로 나누어지는데, 보통 일반인 경우는 이제 0.6%에서 3.0%까지, 그 다음에 3주택 이상,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0.8%에서 4.6% 이렇게 이제 종부세가 다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6.17 부동산 대책에서는 법인에서 만약에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제액 6억 원을 없애겠다. 이렇게 대책이 나왔죠. 그래서 공제액 6억 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종부세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일반과 3주택 이상 조정 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 이게 두 개의 테이블이 있었는데, 이제는 법인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인을 위한 새로운 과세 테이블, 즉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4% 이렇게 단일세율로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로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에도 이제 종부세를 부과를 하겠다. 자, 과거에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종부세 배제 기준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배제 기준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보유세 측면에서 재산세는 개인과 법인 뭐 큰 차이가 없지만, 자, 종부세 차원에서는 개인이 좀 유리하죠. 그렇지만 이제 테이블 보면 과세 표준이 매우 큰 경우 있습니다.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 경우에 과세 표준이 뭐 50억에서 94억은 3%, 94억 초과는 4%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구간에 있는 분들은 법인이 이 주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법인도 2주택 이상인 경우 3%, 3주택 이상인 경우 4%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가주택, 매우 가격이 비싼 고가주택이라고 하면 일부 법인에서 취득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유에 따른 세금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양도에 따른 세금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먼저 법인세 측면에서 보도록 할게요. 원래 법인세는 2억 단기순이익 2억 이하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세 포함해서 11%입니다. 그리고 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2%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과세를 하게 됩니다. 원래 6.17 부동산 대책 전에는 이제 10%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이 추가 과세를 10%에서 20%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는 이제 대표 급여도 이제 경비로 인정을 하죠. 대표 급여도 인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은 이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손금 2월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택뿐만이 아니고 부동산을 사고 팔다 보면 어떤 해는 뭐 이득이 날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작년도에 이제 결손금, 즉 손실이 났다라고 하면, 그리고 올해 이득이 났다. 그러면 올해 이득에서 작년도 결손금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전 10년 동안 결손금을 빼주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법인에서는 이제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이렇게만 내고 끝이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법인에서 뭔가 이제 자금을 인출을 해야 된다, 잉여금을 인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뭐 배당 소득세라고 하는 게 또 발생이 되죠. 그래서 또 이중과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은 이제 일반세율입니다. 6.6%에서 46.2%입니다. 주민세 포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택을 단기간에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죠. 1년 이제 미만 보유인 경우, 이건 이제 2021년도부터입니다. 1년 미만 보유했다가 판매하는 경우 50%, 자, 2년 미만 보유했다 판매하는 경우 40%, 그 다음에 2년 이상인 경우에는 6.6%에서 46.2%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들에게는 또 중과를 합니다. 즉 2주택자에 대해서는 10% 중과를 하고요.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또 20% 중과를 합니다. 뭐 세금이 굉장히 크죠.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 내 3주택자 이상이라고 하면 최고세율 46.2%에 20%를 추가를 하게 되면 66.2%가 나오게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세금이죠. 약 70%에 육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대표 급여는 이제 경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장부로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대표 급여를 뺀 나머지 이제 필요 경비는 또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결손금 또 이월 공제도 똑같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개인 같은 경우는 결손금 이월 공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장부 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제 결손금 이월 공제가 되지 않지만, 법인과 마찬가지로 장부 신고를 하게 되면 똑같이 결손금 이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과세 문제는 없죠.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해서 이제 돈이 통장에 들어오게 되면 뭐 다른 세금 없이 내가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과 개인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유리한지는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을 매각을 했을 때 이제 20%의 추가 과세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주택을 매각을 할 때 이제 추가 과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추가 과세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그 경우가 이제 비출자 임원, 즉 비출자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가 아닌 임원을 말하는 겁니다. 주주가 아닌 임원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소액 주주, 주식이 아주 적은 소액 주주 임원도 포함입니다. 자, 비출자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자, 이 경우도 똑같이 추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약간의 여력은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개인 부동산 매매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 과세가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택을 사고 판다든지 토지를 사고 판다든지 아니면 뭐 건물을 사고 판다든지 이렇게 이제 부동산 매매업자가 있는데, 이 부동산 매매업은 이제 사업소득이죠. 이제 사업소득인데, 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에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10% 또는 20% 중과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충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로 비교를 해서 이제 세금이 많은 쪽을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교 과세입니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금이 굉장히 크죠. 법인에는 물론 이제 비교 과세가 없습니다. 이제 주택 양도에 따른 세금 비교를 해봤고요. 이제 기타 다른 또 관리 항목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인 같은 경우는 세금 신고를 할 때 장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복식부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추계 신고도 가능하고
장부 신고도 가능합니다. 자, 추계 신고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을 적용을 해서 신고를 하는 거고요. 자, 장부 신고는 뭐 간편 장부를 쓸 수도 있고 이제 복식부기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수입에 따라서 이제 의무적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자, 세금 신고는 이제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임대 용이성. 자, 임대를 줄 때 법인은 이제 임차인이 약간 꺼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좀 뭐 이렇게 내용이 좀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주인이 법인이야? 라고 하면 약간 좀 꺼려하는 게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꺼려하는 게 없죠. 그 다음에 취득 시 대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27 부동산 대책에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다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법인 같은 경우는. 개인은 아직도 가능하죠. 가능은 하지만 규제 지역에 따라서 또는 금액에 따라서 이제 금액에 즉 LTV나 DTI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 전세대출입니다. 즉 내가 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제 임대를 줄 목적이라고 하면 이제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대출이 가능하려면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도 좀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대출 금액도 제한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지금 현재는 5억 이하고 전세대출 금액도 이제 2억 2,200만 원까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세입자 전세대출이 뭐 큰 제약이 없죠. 그리고 금리도 좀 싼 것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좀 크고요. 그래서 자, 세입자 전세대출 측면에서도 일단 개인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취득시 대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개인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 기장 측면에서 좀 바라보면 이제 법인은 좀 약간 비싸죠. 뭐 5만 원, 10만 원 정도 더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은 법인에 비해서 좀 싸다. 자, 이렇게 이제 기타 관리 항목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17 부동산 대책 아주 강력한 대책이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서울 전역에서 이제 경기도 거의 전역으로 다 커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뭐 면 단위를 빼고 거의 대부분 서울 경기도권이 다 이제 지정이 됐고 일부 지방도 지정이 됐는데요. 매우 강력한 대책입니다. 매우 강력한 대책인데 자, 이 대책 속에서도 과연 법인이 주택을 구입할 만한 여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핵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취득세 관점에서 보면 법인은 일정 조건 하에서 중과세가 되죠. 그런데 개인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 측면에서는 개인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법인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도 개인과 똑같이 부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유세 관점에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 관점에서 보면 자, 재산세 관점에서는 뭐 개인과 법인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물건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종부세 관점에서는 좀 개인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인은 이제 공제가 없고 또 3% 또는 4% 단일세율로 과세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만약에 개인의 과표 구간이 즉 주택을 좀 많이 소유를 하고 있고 또 고가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개인도 3% 또는 4%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법인도 취득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케이스가 적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거의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정한 경우에만 법인이 이 주택을 취득하는 의미가 있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매도 관점에서 한번 유불리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법인과 개인 모두 유불리가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도 20%라고 하는 추가과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은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원래 없죠. 법인세에는. 그런데 또 일정 요건 하에서는 또 사택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제 추가과세가 없고, 또
이중과세 문제가 또 법인은 있습니다. 이중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도 꼭 유리한 것만 아니다. 왜냐하면 뭐 단기간에 사고 팔 경우에는 이제 50%, 40% 일반세율.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뭐 10% 또는 20% 중과하기 때문에 뭐 세금이 그렇게 유리하다고 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을 통해서 거의 경기도 전역 그리고 뭐 지방 일부조차도 조정 대상 지역이 편입이 됐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 모두 유불리가 존재한다. 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자, 어떤 분들만 법인을 설립을 해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출자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이다 라고 하면 법인이 취득할 만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종업원들에 대한 복지에 따라서 이제 유능한 직원들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으로 쓸 목적이라고 하면 이제 법인에서 주택을 취득할 만하다. 자, 두 번째는 자, 종부세 측면에서는 개인이 좀 유리하긴 하지만 개인 중에서도 세율이 아주 높은 즉 종부세 과세 표준이 높은 분들은 3%, 4% 구간이 이미 와 있죠. 그리고 그게 차고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뭐 일부 어차피 최고 세율이 와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주택을 취득을 하는 것도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 투자를 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법인, 뭐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를 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분들은 한번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1일 기준이죠. 자, 6월 1일 기준으로 누가 소유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종부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경우, 즉 종부세를 안 낼 수도 있고 낸다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한 번 정도만 내는 정도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 법인 같은 경우는 한번 주택을 취득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법인으로 자산을 늘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뭐 향후에 법인을 청산하거나 그럴 목적이 없이 이제 법인에서 급여를 받아가면서 이제 법인에서 꾸준히 이 자산을 불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여러 자산 중에 이제 주택도 하나 포함을 시켜서 이제 자산을 늘리고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혹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등 배당 등을 통해서 이제 부를 이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원래 배당을 하자라고 하면 지분대로 배당을 해야 되죠. 지분대로 배당을 해야 되는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한 주의 주식만 있어도 그 한 주만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모든 배당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차등 배당을 통해서 어떤 증여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등 배당을 통해서 부를 이전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한번 법인으로 취득을 할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식으로 또 부를 단계적으로 이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부동산을 이제 자녀한테 이전을 해주고자 한다라고 하면 자, 증여세를 내고 뭐 한꺼번에 뭐 50%, 100%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뭐 10%, 20% 이렇게 나눠서 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식은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번에는 한 5% 정도의 주식만 이전을 하고 내년에 또 한 5% 정도 이전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법인의 주인은 곧 주주기 때문에 주식으로 부를 단계적으로 이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방법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법인을 잘 이해하고 이제 법인 관리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만 이제 법인에서 주택을 취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주식이 뭔지 배당이 뭔지
이 사회가 뭔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법인을 덜컥 세워놓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런 부분을 다 이해하고 법인에서 주택을 취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6.17 부동산 대책을 반영을 해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을 할 만한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법인에서 주택을 취득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정한 경우가 해당이 되고, 그리고 또 주택을 법인을 많이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은 나는 법인을 내가 마음껏 잘 다룰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한번 주택을 취득해 보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고 정말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되시면 자, 구독, 좋아요, 또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